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균형육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 가공동량과 정상기압과 이상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상직 9급분들한테는 별로 이제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용분들은 아마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면은 역학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대 가공동량을 배우는 이유는 이 정상기압과 이상기압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이 절대 가공동량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공동량을 배우는 거고요. 이 절대 가공동량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가공동량이라는 게 이제 뭔지 먼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입니다. 저런 가공동량이라는 게 회전 운동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병진 운동, 크기가 같는 어떤 물체에서 각각의 지점들의 변이가 다 동일한 이제 운동이다 라는 거고요. 회전 운동은 어떤 이런 식으로 크기를 갖는 이제 물체 중에서 모든 부분의 이런 회전각이 전부 동일하게 이제 이동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상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회전 운동에서 물리량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원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각속도가 오메가이고 중심으로부터 어떤 지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어떤 r에서의 접선 속도가 v라고 하면 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는 v는 r 오메가 이런 식이 됩니다. 회전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요. 회전 관성이란 거는 2분의 1 어떤 회전 관성에다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때 여기 대괄호에 들어갈 게 회전 관성 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v는 r 오메가에서 얻었던 바와 같이 것을 이용하면은 i는 m 곱하기 오메가 분의 v의 제곱인데 이게 r이 되거든요. 그래서 mr 제곱이 되겠습니다. 원운동에서 회전 관성은 i는 mr 제곱이다. 되죠. 그 다음 가운동량, 선운동량은 P는 mv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었는데요.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L은 회전 관성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i는 mr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mr 제곱 오메가가 되고요. v는 r 오메가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mr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L이라는 거는 mr 제곱 오메가 또는 mrv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운동 방정식은 F는 MA인데요.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토크라는 거를 써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R, F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또는 벡터 형식으로는 토크는 R 크로스 F 이런 식의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3단원에 F는 MA는 A가 DT분의 DV죠. 그래서 M을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게 DT, DP 이런 식으로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인 게 운동 방정식 또는 동서남북 연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었죠. 선 운동량이 보존되는 게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회전 운동에서도 똑같이 토크는 RF가 되겠고요. 이거는 A가 되는데 A가 DT, DV죠. 그래서 MR, DT, DV MR을 안쪽으로 넣으면은 MRV가 되니까 이게 DT, D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요게 DTDL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동량 L이 보존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가 0인 경우, 이제 외력이 0인 경우. 두 번째는 요 변 R과 F가 서로 평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와 그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평행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 R은 이 위치 벡터가 되겠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R 벡터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요게 R 벡터인데요. 요게 R 벡터인데 F라는 게 R과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이 공기덩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이 방향이거나 이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면 가운동량이 이제 보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공기덩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빨라지는 경우를 가운동량 보존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R과 F가 서로 평행한 경우에는 가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가운동량 보존을 사용해서 회전 속도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가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절대 가운동량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 절대 가운동량이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구 자전축에 대한 공기덩이의 절대 가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일단 절대 가운동량은 상대 가운동량과 행성 가운동량의 합입니다. 절대 와도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 와도라는 거는 상대 와도와 행성 와도의 합이죠. 그리고 우리가 3단원에서 했듯이 이제 절대 속도라는 거는 상대 속도 더하기 이제 행성 속도. 행성 속도라고 하면 지구의 이제 자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단원에서 전향력을 한번 정의할 때 이런 식을 쓴 적이 있거든요. UA는 U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여기서 이게 절대 속도, U가 상대 속도, 이게 지구의 자전 속도 또는 행성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대 가운동량, 절대 좌표계에서 본 가운동량은 상대 가운동량, 회전 좌표계에서 본 가운동량에다가 지표면에서 본 가운동량이라는 거죠. 에다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대응되는 행성 가운동량의 합이 절대 가운동량인 겁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정의가 RV 또는 R제곱 오메가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M은 빠졌고요. 상대 가운동량, 여기서의 공기덩이가 동쪽 방향으로 U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상대 가운동량은 U에다가 여기에 R에 대응되는 게 A 코사인 파이입니다. A 코사인 파이가 그래서 UA 코사인 파이가 상대 가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행성 가운동량은 R제곱 오메가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R은 요 A 코사인 파이이고요. 코사인 파이의 제곱에다가 오메가는 요 지구 자전각 속도가 되죠. 오메가. 이게 행성 가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운동량은 A 코사인 파이로 묶어보면 U 플러스 오메가 A 코사인 파이. 요게 지구 자전축에 대한 공기덩이의 절대 가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에 대한 이 공기덩이의 절대 가운동량이다. 또 다른 절대 가운동량이 있는데요. 어떤 위도 파이에 있는,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 어떤 태풍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태풍 같은 게 있다 하면 여기서 라지 R만큼 떨어진 이 공기덩이의 절대 가운동량을 묻는 겁니다. 어떤 위도 파이에 있는 이 태풍을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 가운동량, 접선 속도가 V이고 반지름이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면은
상대 가공동량은 쉽죠. 네, VR이 됩니다. 단순히 VR. 행성 가공동량은 여기서의 위도 파이에서의 요 지구 자전 각속도가 오메가 사인 파이입니다. 오메가 사인 파이. 그렇기 때문에 행성 가공동량은 반지 이름 R 제곱에다가 요 오메가 사인 파이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F를 써서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FR 제곱인 거죠. 이게 행성 가공동량이다. 그러면 절대 가공동량은 요 상대 가공동량과 행성 가공동량을 합한 VR 더하기 2분의 1 FR 제곱이 됩니다. 이 가공동량은 이 공기덩이의 절대 가공동량입니다. 어떤 위도 파이에 있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공기덩이의 가공동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활용한 문제가 2018년도 지구과학 임용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위도 세타 제로에 있는 공기덩이가 세타 1으로 옮겨갔을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속도가 0이고 여기의 속도가 이제 u라면 u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도 세타 제로에서의 절대 가공동량을 한번 써보면 아까 어떤 자전축에 대한 절대 가공동량이 a 코사인 파이에다가 u 플러스 오메가 a 코사인 파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런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노테이션대로 표기대로 한번 바꿔보면 위도 세타 제로에서의 절대 가공동량은 반지름 a 코사인 세타 제로에다가 여기서 속도는 이제 0이라고 했죠. 0이니까 오메가의 a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위도 세타 1에서의 절대 가공동량은 똑같이 a 코사인 세타 1에 u 플러스 오메가 a 코사인 세타 1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타 1에서의 절대 가공동량.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u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u이기 때문에 u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왼쪽으로 넘기면 u 플러스 a 오메가 a 코사인 세타 1은 a 소거되고요.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코사인 세타 1에 여기 제곱 오메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나머지 오메가 a 코사인 세타 1을 왼쪽으로 넘기면 u는 코사인 세타 1에 오메가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오메가 이게 a가 붙어야 되네요. a 코사인 제곱 세타 1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조금 더 묶어보면 코사인 세타 1은 a의 코사인 제곱 세타 0 코사인 제곱 세타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풍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세타 제로가 더 작고요. 세타 1이 더 크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겁니다.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세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수가 됩니다. 양수. u가 양수면 서풍이죠. 서풍이다. 네, 이렇게 첫 번째를 해결했고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나에 있는 이 태풍의 눈벽을 향하여 수렴하는 공기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를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두 번째 배운 절대 가공동량을 쓰면 되겠죠. VR 더하기 2분의 1 FR 제곱이 보존될 수 있다. 보존될 수 있는데 R이 줄어들면 여기서 이게 보존되는 상황에서 R이 줄어들면 V가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수렴하는 공기가 이제 점점 빨라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정상기압과 이제 이상기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경도풍 방정식에다가 이제 근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데요. 근해 공식 을 한번 간단히 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대한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인데요. 여기도 이러한 공식을 여기에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조금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r을 한번 곱해보면 v제곱 더하기 frv 플러스 r dn d파이는 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차항의 개수가 1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여기서 a를 한번 지워보고요. 그리고 이 항과 이 항을 한번 따로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b 뿔마 루트에다가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좀 잘 따라오셨나요? 이 식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v는 마이너스 2분의 1 fr 뿔마 루트 2분의 fr의 제곱 마이너스 r dn d파이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 가지고 정상기압과 이상기압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의해서 자연좌표계에서 정의에 의해서 v는 항상 양수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근호안은 항상 양수다. 그리고 정의에 의해 반시계 방향 회전은 r은 양수, 시계 방향 회전은 r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절대각공동량 VR 더하기 2분의 1 FR 제곱이 양수면 정상기압, 음수면 이상기압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의, 이상기압과 정상기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해본 이 식과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식을 이용해서 절대각공동량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 V에다가 R을 곱해보면 이게 소거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 FR 제곱과 이게 소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각운동량이라는 거는 단순히 뿔마 R 루트 2분의 FR 제곱 마이너스 R dn d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정상기압과 이상기압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나누는데요. R은 양수일 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R은 양수라면 지금 북반구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F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고요. 이게 음수가 되고 정의에 의해서 V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근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근호와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호와는 양수인데다가 V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요게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 요게 이것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0이라면 요 식과 요게 같아져서 V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양수여야 된다. 그런데 R은 양수니까 dn d파이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dn d파이는 음수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각운동량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 절대각운동량의 부호는 요 뿔마 R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양근이고 R이 양수이기 때문에 정상기압이죠. 정상기압. 이러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요. R은 양수니까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되겠고 n쪽으로 갈수록 파이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상이니까 정상 저기압 압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저기압의 상황은 이제 곡률 방정이 양수이고 dnd파이가 음수이고 양근일 때이다. 여기도 그냥 플러스로 쓰죠. 네, 플러스. 이렇게 R이 양수일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상 저기압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R이 음수인 경우에는 네, 이거 다 지워보고 R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게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양근과 음근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음근인 경우를 살펴보면 음근일 경우에는 요 식이 이것보다 더 작아야 돼요. 더 작아야 된다. 이게 음수일 경우에는 이게 더 크면 당연히 V가 음수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네, 일단 음근이고 네, 이게 음수니까 여기서 R은 또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dn, d파이는 또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가공동량의 부호는 음근이고 R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기압. 이걸 그려보면요. R은 음수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의 회전이고 그리고 왼쪽 90도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쪽은 이제 고기압이죠. 그리고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고기압이다. 네, 다음 양근을 가질 경우에는 양근을 가질 경우에는 요것과 요게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요 dnd 요거의 부호가 둘 다 가능합니다.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dnd파이의 부호도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근일 경우 dnd파이가 음수일 때도 이제 가능하고 양근일 때 dnd파이가 양수인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절대 가공동량의 이제 부호를 살펴보면 지금 둘 다 양근이고 지금 R이 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압. 이걸 또 그려보면요. 이 상황은 R이 음수일 경우 시계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왼쪽 90도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다. 그래서 이건 이상이니까 이상 고기압. 뭐 이제 정상 고기압과 이상 고기압의 회전 방향이 서로 이제 같죠. 그리고 이 상황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 회전, R이 음수기 때문에 시계 방향 회전이고 N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 저기압. 그래서 곡률 반경, 기압 경도력 모두 다 채워보면 요 셋 다 곡률 반경이 음수고 그리고 이상 저기압은 dnd파이가 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압에 대해서는 둘 다 양근을 갖고요. 정상 기압에 대해서는 고기압에 대해서는 음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이제 고기압 중심에서보다 기압 경도가 클 수 있는 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에서는 이렇게 등압선의 간격이 되게 이제 넓게 되고요. 넓게 되는데 저기압의 경우에는 엄청 이제 좁습니다. 좁아질 수가 있어요. 태풍과 같이. 그 이유가 역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요 시기에서부터 저기압에 대해서는 요게 항상 양수거든요. 이게 항상 양수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호안이 항상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위를 한번 다시 보면 RdnD파이의 부호가 정상 저기압에 대해서 음수, 이상 저기압에 대해서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근원이 항상 양수가 되는데요. 고기압에 대해서는 둘 다 음수라서 이게 음수가 됩니다. 이게 음수가 되어서 근원이 특정 조건에서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풀어보면 r제곱 마이너스 r dnd파이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dnd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dnd파이 양면 분모분자를 양변을 r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때 r이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 2분의 f제곱 r 마이너스 dnd파이 이런 식이 되고요. 이걸 부등호를 바꿔보면 이항을 시켜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압에 대해서는 dnd파이가 이렇게 음수기 때문에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절대값을 취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dnd파이의 절대값은 반대가 된다 했죠. 2분의 f제곱 r 이런 식이 되어서 r이 작은 중심 쪽으로 가면 고기압 중심 쪽으로 가면 기압 경도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기압 경도력이 작아지는 것은 등압선의 간격이 넓은 겁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고기압 중심에서는 기압 경도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압 경도력은 저기압은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밀집된 등압선과 연결된 기압 경도력이 점차 구심 가속도를 증가시켜서 원운동을 활발하게 시킬 수가 있는데요. 고기압에서 기압 경도력은 바깥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점차 커지면 원운동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고기압 중심으로 공기덩이가 원운동하는 게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 중심에서 좀 기압 경도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요. 일반 기상학에도 있고 베게너 노트에도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살짝 풍속과 반지름, 기압 경도력의 부호가 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는 r이 항상 양수가 되고요. v가 양수면 반시계, v가 음수면 시계 방향 회전으로 좀 다르게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식에서 pn이 양수면 저기압, 음수면 고기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좌변을 좀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이 좀 나타나도록 식을 변형해 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 식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축이 pn, 세로축이 v, x축이 v, y축이 pn이면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fr 제곱,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f 제곱 r, 2분의 1 fr,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f 제곱 r이 되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좀 대칭 이동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가로축이 pn, 세로축이 v이죠. 이 식에서 한번 따져보면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곳이고 저기압인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저기압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V가 음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는 곳이고요. 다음 고기압의 상황이라서 정상 고기압.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시계 방향의 회전이고 고기압이라서 이상 고기압. 그리고 여기는 이상 저기압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네 가지의 풍속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압 경도력이 서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y값이 풍속이기 때문에 y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값과 이 값 중에 y값의 절대값이 뭐가 더 클 거냐,
네, 요게 더 크게 되거든요. 이차 함수의 특징상 이게 더 커서 정상 고기압의 풍속이 정상 저기압의 풍속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기압성 경도풍의 크기가 저기압성 경도풍의 크기보다 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 거죠. 그 다음 정상고기압과 이상고기압, 여기서 Y값 비교해보면 당연히 이상고기압에서의 상황이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상저기압도 이상저기압은 Y값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상저기압의 풍속이 가장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류, 이 지점이 관성류가 되는데요. X좌표가 0이라는 거는 기압 경도력이 0이라는 거라서 관성류가 되겠습니다. 관성류가 뭐였죠? 전향력과 원심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을 때 부는 흐름 또는 바람이었죠. 기압 경도력이 0일 때. 그래서 관성류는 이 지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회전임을 알 수도 있죠.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회전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절대 가공동량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지구 자전축에 대한 이런 그림에서 지구 자전축에서 A 코사인 파이만큼 떨어진 이 공기덩이의 절대 가공동량은 A 코사인 파이의 위도가 파이죠. 파이의 U 플러스 오메가 A 코사인 파이다. 이 공기덩이가 지표면에 대해서 U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절대 가공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도 파이에 있는 여기서 위도 파이에 있는 어떤 기압계에서 여기서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지고 접선 속도가 V인 이 공기덩이의 절대 가공동량은 VR 더하기 2분의 1 FR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상기압과 이상기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절대 가공동량이 양수면 정상기압, 음수면 이상기압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경두풍을 한번 잘 분류를 해봤고요. 이런 표까지 알아봤습니다.